조용한 시골 마을에 나타난 불청객. 밤낮 없이 짖어 주민들 잠 못 들게 하고 산만한 덩치로 달려들기까지. 마을의 민폐견으로 소문난 마코. 과연 동네 착한 견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천만 반려인의 고민을 풀어줄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가이자 수의사 설채현.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미운 털 제대로 박힌 위기의 시골개 마코를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설 전문가. 오늘은 또 어떤 마법을 부려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우리 마코 잘 좀 부탁드려요. 계세요? 아유, 웃으면서 막 뛰어와. 안녕하세요.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네, 이쪽으로 문 여긴가요? 안녕.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이쁘게 생겼다. 이렇게 착한데 나 왜 불렀어? 우리 마코는 지금 착하긴 엄청 착해요. 여기, 이쪽으로 여기.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뵙고 싶었어요. 네. 마코. 나가고 싶어 하자. 네, 뛰쳐나가요.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마코. 인사성은 참 밝네요. 우리 잘못 온 것 같은데, 피디님? 아닙니다. 이렇게 착한데? 착한 척 하는 거야? 자, 그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볼까요? 이제 곧 마코한테 정말 힘든 계절이. 그쵸. 어떻게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한여름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네, 엄청 힘들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더니 집에 좀 좋은 공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보면 요 데크 밑에 예.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그늘을 잘 막아줄 수 있고 마코가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까 맞아요, 봤더니 맞아요. 우선 햇빛이라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리고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 있는 쪽에 들어가면 더 좋기는 하죠. 네. 사무실에 가면 늘 에어컨이 있으니까. 지금 사무실을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무실에만 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래요? 네. 아, 그거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어려워요, 너무. 상처가 이게 네, 종아리. 아직도 상처가 있어요. 아, 넘어지셔가지고. 마코가 끈에 슬쳐가지고, 확 당겨가지고. 피부가 아, 파졌어요. 네. 마코도 알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쵸. 그죠? 그래도 네. 귀여워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이 자세한 문제 영상을 보면서 마코가 어떤 아이인지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첫 만남부터 저돌적인 스킨십으로 제작진의 혼을 쏙 빼놓았는데요. 사람을 너무 좋아해 너무 보여요. 좋아해요. 아유, 어우, 신났어. 만져주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쵸? 아니, 만지는 걸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걔들은. 우리 마코는 안 그런 거 같아요. 얘네들도 진짜 성격이 사람처럼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스킨십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스킨십을 좀 싫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킨십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항상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생각은 좋지 않아요. 내가 스킨십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제가 마코를 만났을 때의 느낌이나 영상을 봤을 때 마코는 이쁨 받고 놀고 싶고 사람 되게 좋아하는 아이. 맞아요. 네, 엄청 좋아하는 아이 같아요. 표정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좀 불안한데? 좀 싫은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래요? 네. 너무 다행이다. 그냥 성격이 약간 느낌이 와요. 성격이 무슨 문제라도 너무 천진난만해서 문제겠구나. 천진난만해서 힘들어 하시는 건가 보다. 라는 느낌이 와요. 그랬다. 맞아요. 너무 천진난만해서 성인 남자도 겉들이 넘겨버렸죠. 제가 어릴 때는 이런 걸 너무 하더라고요. 같이 앉으면 등에 올라타고 넘어오고 막 네네. 돌아갔다가 다시 덤비고 이렇게 하는 거 놀아줬어요, 그렇게. 근데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 조금 밀어냈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조금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 밀어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너무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50kg가 나갈 건데 그러다 보면 사람도 다칠 수 있고 그런 게 습관이 돼서 다른 분들한테 똑같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마코가 서운해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고 몸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지금은 더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한 의사 표현이 중요하겠네요. 옳지 잘해. 보호자님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산책. 무려 한 달 만에 산책을 나갔었죠. 진짜 한 달 만에 첫. 네, 진짜 한 달 만에 처음. 맞고 왜 한 달 만에 산책했어요? 이 산책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좀 아픈 게 산책도 하고 막 사무실에도 데리고 가고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했는 게 4월 20일 날. 4월 20일. 네, 4월 20일 날 데리고 갔을 때 할머니들이 그때 밭에서 고추를 심고 계셨는데 거기에 뛰어들고 하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절대 데리고 나오지 마라. 이렇게 큰 애를 왜 데리고 나오느냐. 주인이 끌려다니네. 끌려다니는 거 보니까. 못 믿어온 거예요. 산책만 나갔다 하면 흥분에 통제가 힘들었던 마코. 불안해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산책을 포기하고 말았는데요. 할머님들한테 믿음을 주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게 좁은 이 공동체 안에서 마코가 산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런 게로. 이거 되게 복잡하다. 네. 얘는 사나운 개로 그냥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이 마을에서. 전혀 아닌데. 그니까요. 제가 말은 아니에요, 얘가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는데 그건 네 말이고 이렇게 얘기하지. 얘는 동물이거든. 걔는 모른다. 이렇게 네, 이제. 그 얘기를 늘 하죠. 뉴스에 물린 사고가 한 번씩 그 얘기 나니까. 자꾸 저한테 얘기하시죠. 주민들이 걱정했던 이유. 무작정 달려드는 마코의 모습 때문이었는데요. 공격성이 아니라면 이 행동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얘가 근데 보면 지금 싫은 게 없어요. 저 친구도 만나보고 싶어. 발랄해요. 이 뛰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긴장한 게 아니라 나 너무 좋아. 쟤도 만나보고 싶은데 얘 만약에 맘먹고 저 친구 만나겠다라고 했으면 아마 끌려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엄마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참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게 너무 힘이 세요. 그리고 지금 마코는 줄이 조금 더 길면 잘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할머님들 때문에 또 긴 걸 하기가 오토바이 때문에. 그렇죠. 오토바이나 할머님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거죠. 네. 오토바이만 보면 달려드는 탓에 산책줄도 짧게 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게 좀 이상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확 오토바이는 조금 무섭거나 싫어하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 오토바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소리 자체가 으르렁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맞네. 낮은 소리. 그게 엄청나게 크고 또 빠르게 지나가면 개들의 본능 중에서 움직이는 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이게 두 개가 다 있잖아요. 싫어하는 소리 그리고 움직임, 빠른 움직임. 그동안 오토바이만 보면 달려들었던 이유. 바로 이 빠른 움직임과 소리가 불편했던 거네요. 위협하려는 의도는 1도 없었다는 거. 어르신들 아셨죠?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제가 마코의 성격을 보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 개라는 동물과 공동체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문제가 닥치면 보호자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조화롭게 살려면 보호자분들이 마코를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교육을 잘하고 관리를 잘해서 어떻게 이 공동체에 잘 스며들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산책을 못하니까 집 안에만 있는 거죠. 네. 사무실에 있을 때 마코의 표정이나 기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너무 좋아하죠. 훨씬 여기서보다 훨씬 좋아하죠? 네. 훨씬 좋아하죠. 그러면 우리가 사무실까지만 좀 할머님들 걱정 안 하도록 마코를 컨트롤해서 네. 산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덜 데리고 나가죠.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오케이. 네. 저는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 산책은 너무 제가 잘 알려드려 볼게요. 안 엎어지게 해드릴게요. 네. 제가 안 엎어지게 해드릴게요. 마코의 놀라운 변화 기대해주세요. 다음은 밤낮으로 시도 때도 없이 짖었던 문제인데요. 짖음의 원인을 알 수 없어 더 답답했었죠. 맞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도 짖어요, 저렇게. 이때는 꼭 어디를 보고 짖지는 않더라고요. 한 곳을 보고 짖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이런 증상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날? 한 달? 자, 뭔가 감 잡은 것 같죠? 선생님, 뜸들이지 마시고 얼른 말해주세요. 네? 아까 한 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한 공간에 계속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변할까요? 감각이 예민해져요.
그러고 보니 한번 데리고 나갔다 오는 날은 안 짖어요. 그쵸. 피곤하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피곤한 개가 행복한 개다. 피곤하면 그런 소리에 예민해지지도 않고요. 그런 소리에 반응할 힘도 없어요. 늘 얘기하죠. 갔다 오면 떡실신. 예. 떡실신 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내야 돼요. 사람들이야 이렇게 뭔가 돈을 벌고 이런 걸로 에너지를 내가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쏟지만 얘네들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에너지가 계속 쌓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 행동에 쓰는 거예요. 뭔가 씹고 먹고 감각이 예민해지니까 다른 소리에다가 짖고. 1시간씩, 2시간씩. 그렇죠. 강아지들한테 산책은 정말 중요하죠. 한 달간 못해왔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짖음의 원인은 의외로 간단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관찰 카메라를 통해 포착된 마코의 충격적인 모습. 대변을 누자마자 설마설마 했는데 곧바로 먹어치우는 마코. 아니,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죠? 지금 더 계속해서 식분증이 남아있을 이유 중에 하나도 다 하나로 계속 모여지는 것 같아요. 심심함. 심심함. 그리고 생각은 했었죠.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자율배식 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네. 그냥 별식인 거예요, 얘한테. 아하, 밥보다 대변이 더 흥미로운 먹거리였다니 충격적입니다. 자율배식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줘야 돼요, 밥을? 하루에 2번, 아침, 저녁. 두 번 치우고. 그렇죠. 안 먹으면 치우고. 마코는 밥을 어렵게 주세요. 밥그릇을 치워버리세요. 저는 항상 저희 집 강아지 밥그릇 없어요. 그럼. 항상 장난감 같은 데 넣어서 줘요. 그 많은 양을? 네. 그거를 뭐 이렇게 좀 맛있는 거랑 버무려서 장난감 안에 꾹꾹 집어넣고 밥 먹는데 최소 10분 정도 걸리게 만들어줘요. 지금 예전에 아기 때 밥 먹는 거 보면 밥 주면 몇 분 만에 먹어요? 몇 분이 뭐예요? 분이 뭐야. 1분 안에 막 한 30초면 다 맞아. 막 흡입하죠, 물 먹듯이. 그치. 우리가 마코의 솔루션을 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건 얘를 어떻게 피곤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재밌게 해줄 것인가예요. 마코의 식분증을 고쳐줄 방법은 식사를 놀이처럼. 먹이 장난감 안에 사료와 바나나 등을 넣어주면 끝. 간단하죠? 놀이와 식사를 동시에 심심해서 생긴 식분증 싹 사라지겠죠? 마코와 마을 어르신분들의 이런 갈등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반려견 문화가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 단계에서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려견이라는 의미 자체가 아직은 많이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코처럼 이렇게 큰 아이들이 묶여있지 않고 짖고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두려움을 느끼시는 게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마코를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우선은 마코와 보호자분들이, 어르신분들이 놀라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방향이 좋아 보였고요. 꼭 필요해 보였습니다.